속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미안하다. 또 막 눈물. 미안하다. 사실 미안한 게 없거든요. 네. 뭐 방송하면서 막 뭐라. 언제나 그대 곁에 세이.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볼까 해요. 얼마 전까지 아주 흥행에 성공한 폭삭 속았수다 다들 보셨을 텐데 저도 마음에 되게 오래 남는 드라마 중에 하나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 그리고 어버이날에 딱 어울리는 드라마가 아닐까. 제가 요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제주 바다처럼 너그럽고 감귤 향처럼 향긋하고 따스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두가 이제 살아가는 고단한 날들이지만 그 폭삭 속았수다가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뭐 요런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 한마디에 정말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아까 1부에서 말씀드린 당신은 여기 있어요의 그림책. 이게 3대 모녀를 이제 보면서 요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애순이를 중심으로 대를 이어서 써내려간 그쵸 그런 서사죠. 드라마고.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꿈 많던 시절 시를 쓰고 싶은 소녀 애순이의 이야기예요. 녹록지 않죠. 가정 환경도 그렇고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고 이제 청춘이고 자유로웠고 하지만 현실이 먼저였고 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웠죠. 근데 동생들, 엄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늘 우선이었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른 것들이 늘 우선이었기 때문에 꿈보다도 현실이 우선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스로를 이제 뒤로 자꾸 밀어요, 애순이가.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서 애순이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딸이자 이웃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드라마 속에 녹여져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한 누구죠? 박보검. 네. 네.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아까는 저희가 이제 3대 모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폭삭 속았수다 속의 아버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앞에 나와 있진 않은데 애순이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나져 있으면서 딸이 고단할 때면 어깨를 토닥이고 그리고 늘 딸보다는 또 부인, 와이프가 우선이었고 그래서 말 대신 몇 마디 없지만 그 표정으로 전하는 그 아버지의 역할들이 저는 되게 마음에 많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틀리면 빠꾸 해라. 괜찮아. 수틀리면 빠꾸야. 이러면서 그 대사가 되게 마음에 제가 남았었는데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큰 버팀목이 아니었을까. 늘 나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버팀목과 든든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그 미술 치료할 때도 나무는 아빠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도 많이 생각이 났었고, 유난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던 저희 이제 친정아빠셨기 때문에 동생도 이제 아빠 생각이 많이 났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3대 모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 드라마 속의 아버지, 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신지 우리 슈대님은 또 아빠시니까 나의 아빠 이야기도 좋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정말 네. 밤에 저녁에 불 꺼놓고 많이 울고 그쵸. 보면서 맞아. 저 역시 그 애순이나 금명이 보다는 네. 아빠인 관식이 네. 역할에 더 많이 공감을 했던 드라마였고 너무 일찍 죽잖아요. 50대 네, 후반에. 맞아요. 너무 무새 같은 삶을 살다가 정말로 무새가 녹아서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빠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살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아이들한테 어떤 아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어떤 아빠로 기억되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드라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관식이처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우선 무쇠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거를 먼저 좀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삶에서는 아이들이 우선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큰애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관식이 같은 아빠인 것 같아요. 아이가 네. 운동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아빠인 것 같고, 둘째 아들한테는 솔직히 운명이 같은 아빠예요. 네. 할 소리 하고 호되게 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아빠의 두 가지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믹스한 아빠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그렇죠. 해주는 게 가장 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잘하는 건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나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빠이고 싶다라는 거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셨군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을 솔직히 많이 받지도 못했고 네. 자라면서 좋은 기억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이들한테 그런 추억, 그런 애정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끔 문득문득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들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들이 묻어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맞아요. 싫어했던 모습들, 네. 나는 하지 말아야지 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애들한테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때가 있을 네. 때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래고 뒤돌아서서 반성하게 되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묻어날 때 이게 과연 옳은 걸까? 그리고 이것도 나의 모습인데 이거를 굳이 아이들한테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가장의 무게도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다. 그렇죠. 네. 물론 엄마가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그거를 지지해주고 지켜봐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아픔, 그리고 그거를 잘해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때 아버지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힘듦을 느껴보고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예전에는 정말 믿고 어떻게 보면 증오까지 했었지만 네.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아버지와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와 힘들었던 마음의 앙금, 싫어했던 마음에 대해서 내가 포용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내가 아이들한테 보이는 행동 또한 그렇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닌가? 좋은 아빠. 좋은 아빠, 완벽한 아빠가 되려.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냥 제가 네 이건 성격과 기질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그대로 하면 돼. 맞아요. 있는 그대로 선생님 결이 워낙 좋으시고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저는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돌아보고 그쵸? 이제 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은 좋은데 그쵸? 너무 막 또 깊이 이미 세월도 너무 많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맞아요. 너무 어딘가에 또 그 모습이 각인돼 있는 거는 맞아요. 저도 뭐 깜짝깜짝 저는 저 동생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뭐 이게 아빠의 모습이 문득문득 이게 그대로 행동으로 묻어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또 저는 이게 제 3자로 이렇게 그래서 되게 피는 DNA는 못 속이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워낙 노력을 또 많이 하시고 정말 훌륭하시죠. 아이고 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큰 딸이 이제 큰 딸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결혼식 때 요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아빠가 많이 우시잖아요. 결혼식 때 저희 아빠가 몰래 써주셨던 그 캐리어 신혼여행 가려고 쌓아둔 그 캐리어에 몰래 이제 손편지 써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담아 놓으셨는데 저는 몰랐고 신혼여행지 가서 열고 이제 그 편지를 읽었고 그걸 아직까지 이제 저도 간직을 잘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소소하게 이벤트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빠와의 추억들이 있는데 그 결혼식 때 저희는 너무 많이 웃었어요. 사실 아빠 재미있으셔가지고 그런 사진들이 이제 있었고 그 함 들어올 때 저희는 좀 옛날 그대로 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근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빠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딸이 있는 집의 아빠들은 꼭 그런 거를 해보셔라. 소소한 결혼식 이벤트. 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죠. 근데 너무 좋고 다정하고 자상하신 아빠죠. 자상한 아빠시죠.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따님이. 제가 강제로 네. 보여주겠습니다. 아빠 가면을 몇 개 쓰고 있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본 척하지만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생겨서. 있어요. 맞아요. 좋은 아빠. 네. 이야기 잘 재밌게 잘 들었네요. 네. 우리 선생님은 저도 어떠신지? 폭삭 속았수다 이제 주변에서 너무 좋다 네. 해서 보라고 해서 보라서 봤는데 저는 진짜 한 해 한 해 눈물을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아닌데, 맞아요. 엄마도 아니고 하는데 진짜 1회부터 거의 10회까지 저는 정주행을 했는데 진짜 다 울어서 눈이 완전 퉁퉁 부을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1회 봤는데 난 좀 별로여서 그래가지고 제가 10회까지 보고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했어요. 너가 1회만 봐서 초반만 봐서 그런 것 같다. 다시 봐라. 이거 진짜 나 한 해 한 해 눈물 막 울면서 봤다면서 제 눈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 친구가 그래서 봤는데 나는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런 환경에 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금명이가 크고 나서부터는 너가 말한 게 뭔지는 알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시대와 맞물리면서 그러면서 후반에는 이제 좀 공감대가 생겨서 같이 이야기를 막 많이 나눴었는데 그래서 저도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막 오는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슈디님이 얘기하는데도 사실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정말요? 아빠의 마음이 네. 막 또 울컥 막 이런. 그래서 저는 아빠 하면은 뭔가 쾌활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맞아요. 눈물이 눈물 날 것 같아. 눈이 빨개지셨어요. 확대하면 안 되겠다. 화면 좀 바꿔. 왜냐면은 아빠가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해요. 약간 가장의 무게 때문에 그런지. 근데 술을 드시면은 맞아요. 속마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미안하다. 또 막 눈물. 미안하다. 사실 미안한 게 없거든요. 네. 뭐 방송하면서 막 뭐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빠 보셔야겠네요. 이건 아빠가 꼭. 네, 아빠 꼭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슈딩 얘기 듣는데 아빠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영상 편지 한번. 어버이날을 맞아. 네. 그래서 그냥 아빠는 그렇다 여기까지.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걸 막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아빠는 늘 미안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표현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애들한테 많이 표현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가끔 이제 둘째가 와서 한 번 안아줘 이럴 때 저는 너무 고맙고 네. 애가 먼저 와서 표현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큰애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딸인데도. 또 내심 또 다른 마음이 있겠죠. 그럼요. 네. 표현은 각자가 다 다르니까. 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저도 이제 작년이니까 표현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큰 딸은 좀 무뚝뚝하긴 해요. 네,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저도 이제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표현을 하면서 많이 살아야 돼요. 그쵸? 선생님도, 예, 이제 앙디님도, 예, 지금 할 수 있을 때 많이 표현하면서 하셔라. 아빠한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사실은, 예기치 못한 죽음을 이제 맞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부모님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한이 맺혔다, 자식 때문에 한이 맺혔다,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부모님 때문에 한이 맺힐 수가 있구나.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서로 마찬가지라고. 자식도 그렇다. 그래서 살아 계실 때, 그래도 이런 영상 또 이렇게 보실 것이고, 그쵸? 저희 유튜브 보실 것이고, 표현도 이제 싹싹하게 잘 하시는 우리 앙드님은 잘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제가 1부 때도 지난번 선생님 진행하실 때도 제가 학교 다닌다고 요즘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통화를 할 때 무조건 습관적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본인이 몰랐대요. 내가 사랑해라는 말을 하고 끊는지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사랑해, 이러고 딱 끊고, 남편한테도, 사랑해, 이러고 끊고. 그런데 친구가, 너는 뭐 이렇게 식구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라는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다고.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불안도가 높아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늘 깔고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나의 의지가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됐다. 나의 불안도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해가 나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한 말이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또 몇 달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떻게 돼도. 그래서 가족들한테 늘 습관적으로라도 사랑해라는 말을 꼭 해라. 하는 게 좋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아빠 돌아가시기 전날도 카톡으로 그 한마디를 못해서 되게 후회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더 와닿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그런 얘기. 그리고 제가 요 그림책 한 권을 또 가지고 왔어요. 금요일엔 언제나, 제목이 또 보이시나요? 네, 금요일엔 언제나라는 책인데, 금요일마다 아빠와 함께 아침 일찍 나서는 아이의 이야기예요. 추억 만드는 얘기예요. 금요일마다. 네, 아빠와 함께하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경험, 추억이 많아야지 스트레스 속에서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런 것들로 생기는 거잖아요.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우리 가족만의 서사가 있어야 되고 그 서사는 이렇게 그죠? 추억과 경험이 많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거는 저의 워딩으로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추억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면서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만 있는 것은 없죠. 모든 건 지나가고 변하고 잊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파도와 같은 여러 날들을 통과해 가면서 살다 보면 이제 저희 자녀들도 이제 어른이 되고 애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저희도 이제 손자가 생기고 그렇게 세월이 가잖아요. 그날이 오면 저희 아들도 온 몸과 온 마음에 내리내리 받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이어져 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그 최인호 작가님 돌아가셨어요. 그 최인호 작가님이 쓰신 나의 딸의 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딸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녀를 또 보셨어요. 그 손녀와의 에피소드를 또 에세이로 담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딸과 함께 지냈던 그게 있고, 그다음에 손녀딸을 양육하면서 풀어낸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그 나의 딸의 딸이라는 책 일부를 제가 슈디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할머니가 되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때가 되면 할아버지인 우리들은 늙은 나뭇잎들이 땅 위에 눕듯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아이들은 또다시 그들의 아이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일단 끝을 맺고 계속을 알려주는 통속소설의 끝부분처럼 되풀이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최인호 나의 딸의 딸 중에서